안녕하세요. 이투스 교육평가원수장 김병진입니다. 여러분들 성적표를 딱 받았죠. 성적표를 받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날 거예요. 그렇죠?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오늘 다뤄볼게요. 근데 우선 성적표를 먼저 딱 받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죠. 그렇죠? 그래서 뭐 어떤 친구는 안도하기도 할 거고, 예상한 데 나왔어. 뭐 아니면 막 너 잘 나왔어. 뭐 이렇게 기쁘기도 할 거고, 또 예상하고 너무나 다르게 가치점대랑 또 다르게 많이 떨어져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, 뭐, 뭐 역시나 뭐 이렇게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,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렇죠?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, 그 생각들은 지금 이 순간에,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 같이 이렇게 그 생각들을 분출하고, 그러고 나서는 잊어먹어야 돼.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그 수능 성적표에 대한 그 미련이 없어야 나중에 이 뒷단계에서 미련을 떨지 않게 돼. 그러니까 미련을 떤다는 거는 뭐 해야 될 걸 놓치고 안 하고 정시전 잘못하고 이러는 거잖아. 그러니까 그런 미련을 떨지 않기 위해서 지금 빨리 미련을 없애는 것이,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. 없앨 수는 없으니까 줄이는 것이 좋고, 그래서 지금의 감정보다는 현실에 조금 더 충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하는 거에 이 출발점이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럼 제일 먼저 현실적으로 하는 건 뭐냐? 그러면 이제 최저 충족을 했는지 못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, 그치? 그래서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했느냐 못했느냐를 먼저 확인을 하고, 근데 이때 확인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탐구 2개 과목을 모두 다 반영하는 대학인 경우에 보통 이제 절사라고 해서 그 2개의 평균값에서 0.5를 버리는 데가 있고, 또는 그 0.5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는 그냥 등급 합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최저를 못 맞춘 게 돼요.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, 물론 이제 대학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거 한 번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, 내가 가채점 기간에 막 요런 모집 단위를 몇 개를 봐왔단 말이야. 그 봐온 모집 단위를 지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, 수능 성적표를 받은 당일날 그 많은 온라인 배치표들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을 뿐더러,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확정 인원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원자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게 특정 모집 단위의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도움이 되는 행위가 아니다.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러면 도대체 뭘 할 건가? 그럼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?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정시 지원의 원칙을 정하는 걸 최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. 그 정시 지원의 원칙을 정하는 걸 최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, 그 원칙은 뭔가? 그러면 그 원칙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, 나는 이번에 정시원서를 쓸 때 꼭 갈 건지 아니면 여기를 꼭 써볼 건지.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되게 달라요. 그러니까 꼭 간다라는 거는 내가 뭐 조금 점수에 손해를 보더라도,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합격을 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의 원칙에 충실한 거기 때문에 그게 손해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어쨌거나 꼭 갈 건지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는 꼭 써볼 건지, 그래서 나중에 변수를 끝까지 두고 보면서 이걸 내가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마지막 전화를 받겠다든지, 이런 꼭 쓰는 원서가 있고 꼭 가는 원서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뭐 3개를 다 꼭 갈 건지 아니면 3개를 꼭 다 쓸 건지 아니면 3개 중에 2개는 꼭 쓸 거고 하나는 꼭 갈 건지,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최우선적입니다. 그리고 수시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로 썼던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정시하고의 아주 큰 차이인데, 물론 논술전형이나 교과전형을 쓴 친구들은 뭐 이미 경험했을 수도 있는데, 이게 대학이냐 학과냐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러니까 대학을 중심으로 쓸 것인지 뭐 학과를 중심으로 쓸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해놔야만 그 정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서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이 원칙, 이 2가지 원칙, 꼭 쓴다, 꼭 간다, 이 하나의 원칙, 그 다음 또 하나는 대학을 중심으로 쓸 거냐 학과를 중심으로 쓸 거냐, 이 2가지의 원칙을 명확하게 정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서 고민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. 특히 가채점 기간에도 원서 고민을 했던 친구들도 이 2가지 원칙을 지금 2단계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거를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그걸 먼저 정하는 거를 최우선적으로 하고, 그 다음에는 가채점 기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놨겠지만 지금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서 성적이 바뀐 친구들도 꽤 되기 때문에 각 군별로 다시 한번 5개 이상의 모집단이든 대학이든 아니면 지역적으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뭐 3개,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2개, 이런 식으로 각 군별로 5개 이상씩의
어떤 목표 대학이든 학과든 이런 것들을 정해놓는 게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 5개 이상을 정해놓는 거. 그러니까 무작위로 너무 많은 것들을 할 필요가 없고 5개, 그러나 최소 5개는 필요해요. 그 5개 이상의 각 군별로 5개 이상의 어떤 단위들을 정해가지고 정보를 모으는 걸 지금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요 시기가,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성적표가 나오고 적어도 한 그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는, 그러니까 수시 최종 합의 등록, 그러니까 최초합의 등록 기간이 끝나고 이제 추합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의 그 전까지, 뭐 올해로 기준으로 하면 12월 30일 정도까지,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데, 그 정보를 수집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쓸모있다, 쓸모없다를 여러분 스스로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이게 쓸모있는 정보다, 또는 이게 쓸모없는 정보여서 버리고 이건 쓸모있는 정보여서 모으고, 이게 아니라 모든 정보를 다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. 나중에 뒤에 가면 다 쓸모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쓸모 있음과 없음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정보를 다 모은다. 특히 이 3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. 전년도 경쟁률, 그 다음에 추합 인원, 그리고 2월 인원까지. 그러니까 2월 인원은 보통 대학 입학처에 잘 없어요. 그러니까 전년도 경쟁률이나 추합 인원은 뭐 대학의 입학처라든지 아니면 어디가라는 사이트도 있죠. 그러니까 어디가라는 사이트에서도 나타나지만 2월 인원 규모는 전년도 2월 인원 규모를 대학 입학처에서 발견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. 그래서 우리 온라인 배치표, 그 모지라는 온라인 배치표가 있는데 그 온라인 배치표를 보면 전년도 2월 인원도 다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2월 인원도 그 모지라는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. 이걸 모아두는, 특히 2월 인원이 굉장히 중요한 건 전년도 입결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원을 검토하게 되는데 그 입결은 2월 인원까지 포함된 상태에서의 2월 인원이기 때문에 그 추합 인원과 2월 인원을 여러분이 모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, 그걸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는 다음 영상에서도 나올 수 있고, 내가 이제 26일 날, 12월 26일 날 시제점 설명회를 하는데 그 시제점 설명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뒷단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때 듣기로 하고 26일 전까지는 요것들을 좀 준비를 한다. 요 순서대로, 요 순서를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. 그러니까 정시적으로 원칙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군별로 어떤 모집 단위들을 정한 다음에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 거. 그걸 염두에도 생각하되 앞에서 말했던 대로 특정한 모집 단위 갈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을 너무 막 이렇게 거기에 국한돼서 막 정신이 팔리면 안 된다는 거. 그 부분 생각을 해둡시다. 알았죠? 예. 아까 앞에서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감정이 아니라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. 그 현실에 충실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안녕.